안녕하세요. 네알대알입니다. 오늘은 주식시장에 큰 충격을 안겨준 사건들 3가지를 가져와 봤는데요. 저희가 리만 브라더스나 코로나, IMF 이런 거는 너무 실생활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기 때문에 저희가 다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빼고 좀 더 재밌는 것들, 주식을 하고 있던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사건들 위주로 3가지를 준비해 봤고요. 대신 주식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큰 사건이기 때문에 또 알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아는 사건 중에 이 사건이 나오겠지 하는 게 나올 수도 있고 이건 몰랐는데 이게 뭐지? 하는 게 나올 수도 있는데 잘 들어보시고 어느 게 재밌는지 어떤 게 내가 아는 거에서 좀 더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인지 비교하면서 들어보시면 재밌을 사건 3가지 가져왔으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내용 시작할게요. 첫 번째 사건은 전설의 레전드 사건인 루보 사태입니다. 루보 사태는 사실 주가 조작 사건 중에 가장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또 많이들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또 최근에 SC증권발 주가 조작 사건이 있었잖아요. 8종목이 한 번에 하한가를 갔던 사건과도 꽤 또 비슷한 부분이 있고 18년 전 사건인데도 최근 작년 사건과도 유사한 부분이 있다는 게 놀랍기 때문에 한번 첫 번째 사건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일단 이 차트를 보면서 시기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 10월에서 시작해서 작전 세력이 주식 매집을 시작한 걸로 알려져 있고 이때가 루보의 주가가 1000원에서 1100원 정도로 되어 있었는데 이 주식을 매집한 거고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했는데 이 고점인 2007년 4월 16일에는 51,400원까지 올랐고요. 이 차트를 보시면 이 말이 안 되는데 6개월 만에 거의 50배가 계속해서 꾸준히 우상향하는 이런 엄청난 차트를 갖고 있고 이 뒤에 보면 또 가파르게 떨어지는 이런 차트이기 때문에 또 엄청난 주가 조작으로 50배나 헤쳐먹은 이런 것 때문에도 굉장히 유명한 어떤 사건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루보 사태 이후에 커뮤니티에 이런 사진이 올라왔었는데 루보의 본사를 찾아가 봤다는 어떤 사람이 루보 본사 사진으로 사진을 하나 커뮤니티에 올린 게 있는데 이 사진이 보시면 엄청 허름한 건물이죠. 이 사진인데요. 여기 보시면 직원 기숙사, 식당 건물, 작업장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루보 코리아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지금 이렇게 엄청 허름한 이런 사진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사진은 합성된 사진이라고 하고 설마 회사가 그래도 상장된 회사인데 이런 본사 사진은 말이 안 되고 보시면 이제 여기가 실제로 이 시총 5천억까지 갔던 루보의 실제 건물 사진입니다. 실제로도 5천억이라고는 뭐 믿기지 않긴 하지만 어쨌든 네, 루보 본사는 실제로는 이렇게 생겼고요. 네, 이제 루보 사태에 대해서 조금씩 어떤 사건인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일단 이 루보 사태는 우리나라에서 그 다단계 사기하면 가장 유명한 사람이 조이팔인데 이 조이팔 다음으로 또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더라고요. 주수도라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제이유그룹이라고 하는 이 그룹이 다단계에 이 사기를 친 그룹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룹이 또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 제이유그룹에서 이제 다단계로 사기를 쳐서 돈을 막 엄청 벌었겠죠. 그리고 이제 다단계 범죄로 알려져서 2006년 6월에 이 제이유그룹의 회장이 수감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회장이 잡혀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이유그룹의 부회장이 이제 다단계는 걸렸으니까 새로 또 돈을 벌어봐야겠다. 그래서 새로운 범죄 수익 창출 루트로 주가 조작을 기획을 하게 되고 원래 주가 조작을 하던 이 세력과 함께 새로운 타겟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발견한 타깃이 이제 루보라는 회사인 거죠. 사실 루보라는 회사는 그냥 피해자인 거죠. 이 회사도. 그래서 이제 2006년 10월에 루보 일당들이 주식에 매집을 시작했으니까 거의 4개월 만에 회장이 수감된 지 4개월 만에 주가 조작 범죄를 시작한 거죠. 사실 이 범죄자가 굉장히 바쁘고 열심히 산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일당이 2006년 10월부터 12월까지 주식 매집을 다 끝내놓습니다. 본인들이 이제 주식을 막 많이 사놓고 이제 2007년 새해부터 본인들 이 다단계인 제이유그룹 회원들에게도 이제 이 루보 종목을 알려주고
이 종목을 우리가 지금 사라 홍보를 하는 거죠. 그래서 홍보를 하고 이 회원들의 거래를 통해서 또 주가를 더 끌어올렸는데, 이 과정에서 회원들이 루보 주식을 팔고 도망갈까봐 이 회원들의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 이런 것들을 다 수거해 가서 매도는 하지 못하고 매수만 할 수 있게 회원들의 명의로 막 주식을 사고 팔고 하면서 계속 약간 자전 거래죠. 차명 계좌로 계속 서로 사고 팔면서 주가를 계속 끌어올리는, 이렇게 해서 주가 조작을 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이게 이제 또 여러 계좌로 막 하는 이유가, 금감원이 또 계좌 2개로만 계속하면 바로 티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금감원이 있었기 때문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회원들의 계좌를 이용해서 서로 막 사고 팔고 하면서 이 주가를 계속 2%씩, 하루에 3%씩, 5%씩 이렇게 조금씩 주가를 끌어올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그 SG증권발 주가 조작에서도 임창정이나 이런 분들이 신분증을 주가 조작 세력이 가져왔다. 그래서 나는 매도를 할 수도 없고, 그들이 이제 내 명의를 이용해서 계좌를 만들고 거래도 하고 나는 조회만 가능했다. 뭐 이런 증언을 한 적이 있는데, 이런 신분증을 가져가거나 공인인증서 같은 걸 다 일당들이 가져가서 차명 계좌로만 이용해 먹고, 실제로 돈을 번 것 같지만 피해자들은 계좌를 그냥 이용만 당하고 사실은 매도를 할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최근에도 이렇게 된다는 게 참 놀라운데,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도 이런 일당들에게 공인인증서를 내놓으라고 한다든지, 투자를 하라고 했지만 그런 건 가져가겠다 하면 이제 얘네는 사기꾼들이구나 하고 나의 신분증이나 계좌 같은 건 맡기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일당들이 하루에 2%씩, 5%씩 차명 계좌를 이용해서 조금씩 주가를 올리다 보니까 사실 금감원의 감시는 피해 갔는데, 오히려 개미 일반 투자자들의 눈에 띄게 됩니다. 몇 개월 동안이나 조금씩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종목이 너무 신기하다 보니까 레이더망에 걸린 거죠. 그래서 루보라는 걸 알게 된 일반 투자자들도 이거 엄청난 회사인가 보다 하면서 너도 나도 뛰어들어서 이 루보 주식을 사게 됩니다. 이렇게 막 일반 투자자들이 몰리게 되다 보니까 점점 더 과열이 되게 되고, 여기 차트를 보시면 여기가 이제 2007년 새해가 된 지점이고, 이렇게 몇 달 동안은 이제 그룹 회원들끼리 조금씩 끌어올리고 있었겠죠. 근데 이제 점점 막 10,000원, 15,000원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이 개미들이 보기에도 말이 안 되니까 점점 너도 나도 약간 에코프로 열풍이나 테슬라 열풍처럼 너도 나도 사게 되고, 이렇게 미친 듯이 상승을 해서 결국 5만 원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죠. 이 51,400원, 이 종가로 51,400원을 찍은 이 2007년 4월 16일에 이 장 마감 후에 뉴스가 하나 나오는데, 엘모 차량 부품 회사가 검찰에게 주가 조작으로 감사를 받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조사 중이라는 주가 조작 조사 기업이 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이게 엘모 기업의 1,000원대였던, 작년에 1,000원이었던 뭐 기업,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모두 루보가 주가 조작 조사를 받고 있구나 라는 걸 너도 나도 알게 돼가지고 모두가 이제 팔려고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계속해서 팔려는 사람만 있고 사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무려 11 거래일 연속으로 하한가를 가게 됩니다. 11 거래일이면 사실 2주가 넘는 기간이죠. 2주가 넘도록 계속 하한가만 가다 보니까 사실 이게 좀 뭐 작전 세력이 있다든지 막 위험한 주식이라는 걸 알더라도 나는 그 전에 팔 수 있겠지, 나는 매도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들어간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 이 10일 거래일 동안 하락을 하다 보니까 결국 3,000원이 될 때까지 아무도 팔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하한가만 간 거죠. 그래서 결국 보시면 10일 거래일 뒤에는 거의 뭐 10,000원 이하의 주가가 되는 이런 종목이 되었고, 그래서 너도 나도 막 사실 51,000원에서 5,000원만 돼도 90%가 하락된 거니까 사실 모두들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고 맙니다. 근데 사실 이 주가 조작 세력은 이미 그 기사가 나오기 전에 자기들이 매집했던 주식은 다 이미 비싸게 팔고 이미 돈도 다 차명 계좌로 옮겨서 들고 도망간 뒤였는데, 나중에 이 부회장이었던 김 씨를 잡고 나서 처벌을 했는데 벌금이 70억, 추징금이 30억, 그리고 징역을 7년 정도 산 걸로 나와 있는데, 아마 피해액이 막 560억 막 이렇게 됐다고 본 것 같은데, 엄청 이제 가벼운 형량을 받고 풀려난 이런 희대의 엄청 주가 조작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약간 또 범죄 사건이다 보니 피해자분들이 계셔서
마음이 무겁네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사건은 팻핑거 사건들을 모아봤는데 가장 유명한 사건인 한맥투자증권 사례를 두 번째 사건으로 가져왔습니다. 이 팻핑거는 직역하자면 뚱뚱한 손가락이라는 뜻이죠. 사람이 기계에 입력을 할 때 손가락으로 입력을 하는데 손가락이 뚱뚱해서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잘못된 숫자가 입력되거나 해서 일어나는 실수, 이런 것들을 팻핑거라고 부르는데, 금융시장은 사실 뭐 영 하나만 붙거나 안 붙거나 해도 엄청나게 큰일이 되니까 팻핑거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런 입력 실수로 회사 하나가 통으로 날아간 사건인 한맥투자증권이 두 번째 사례인데요. 2013년에 한맥투자증권이라는 증권사에 다니던 직원이 이자 같은 걸 입력하면 이 종목이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를 자동으로 계산해서 이 매매가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을 담당해서 하는 직원이었던 것 같은데, 이 직원이 이자를 365일로 나눠서 계산을 하도록 365를 입력해야 되는데 0을 입력해서 이자 나갈 일이 없는 걸로 잘못 입력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렇게 잘못 입력이 된지 모르고 실행을 했는데, 실행을 하니까 막 거래가 일어나는 걸 보고 잘못됐구나 이걸 깨닫고 2분 만에 컴퓨터 코드를 아예 뽑아버렸답니다. 근데도 이 2분 만에 37,000건의 거래가 이루어져서 2분 만에 되돌릴 수 없는 엄청난 거래가 많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2분 동안 460억 가량의 손실을 볼 수 있는 거래들이 막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뭐 그때는 460억이나 피해를 볼 줄은 몰랐겠죠. 어쨌든 그래서 이 2분간의 거래로 막 엄청난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이제 이때 막 난리가 난 거죠. 이 한 증권사에서 엄청나게 막 거래가 일어나니까 이 증권시장 전체가 거의 다 급등했다가 뭐 또 막 사람들이 또 다른 프로그램도 영향이 가니까 다 같이 급락했다가 급등했다가 막 시장 전체가 난리가 났는데, 무슨 일이 막 일어났는지 이 사람들이 막 그 증권가에서는 난리가 나고 막 이랬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어느 증권사에서 잘못 입력했다더라, 뭐 이런 이제 사건이 난 거죠. 그래서 이 한맥투자증권에서는 한국거래소에 프로그램상 잘못돼서 거래를 좀 취소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는데, 이게 이제 실시간으로 막 거래가 되다 보니까 그런 건 해줄 수 없고 이제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잘못된 거래로 했으니까 구제를 해달라, 구제 신청을 해보라고 했다고 하는데, 이게 37,000건이나 되는 걸 일일이 모든 거래에 대해서 거래 번호, 뭐 이런 거래 내용 다 쓰고 구제 신청 이런 걸 다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심지어 구제 신청은 당일에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당일에 한맥투자증권의 모든 직원이 다 같이 구제 신청에만 매달렸는데도 이 37,000건을 다 구제 신청조차 할 수가 없어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장 이제 마감 시간인 3시 반까지 처리를 다 못해서 결국 일어난 거래들에 대해서 결제 대금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대금을 갚지 못하면 파산하는 이런 상태에 놓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거래로 이익을 봤던 증권사들한테 찾아가서 제발 우리 좀 살려달라, 실수로 잘못된 거다 하고 빌었는데, 이제 국내 기업들은 그래도 서로 증권사끼리 알다 보니까 좀 도와주려고 했는데, 금액 중에 가장 큰 이익을 본 거의 460억 중에 막 370억? 거의 한 곳에서 거의 이익을 다 봤다고 하는데, 그게 하필 외국계 헤지펀드에서 한 곳에서 이익을 다 보다 보니까 걔네가 우리가 왜 그걸 해주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승낙을 해주질 않았고, 그래서 한맥투자증권은 결국 460억의 피해를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파산하고 말았다고 하네요. 직원 한 명이 숫자 하나 잘못 입력했다고 이렇게 난리가 나는, 정말 제가 직원이었으면 멘탈이 정말 나갈 것 같은데, 이런 사례가 이제 팻핑거 사태라고 하고요. 이것과 유사한 사례로 또 일본에서도 이런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일본의 이제 미즈오 증권이라는 데서 제이콤 사태라고 하는 또 유명한 사태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땐 이제 일본에서 63만 엔에 거래되는 주식을 한 주를 파는 명령어를 입력을 하려고 했는데, 이 직원이 실수로 1엔에 63만 주를 파는 반대 거래를 입력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63만 엔이나 되는 주식을 1원에 63만 주를 팔겠다라는 주문으로 들어가서 거의 1조의 공매도가 됐겠죠. 주식을 안 들고 있었으면 1조 원 가량의 매도가 들어가서 거의 피해를 1조를 봤다고 하는데, 이제 이게 그래도 미즈오 증권이 찾아보니까 아직 안 망했더라고요. 아까 460억도 망하는데 1조의 이 회사는 왜 안 망했냐고 찾아보니까 이제 이게 말도 안 되는 거래인데 이게 거래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이런 피해를 입었다 하고 거래소를 대상으로 소송을 해서
이 소송에서 승리를 하고 거래소가 이걸 막아놨어야 되는데 막아놓지 않았다는 잘못으로 인정이 돼서 이 거래소로부터 보상을 받아서 결국 미주호 증권은 파산까지는 하지 않고 이제 잘 마무리돼서 현재까지 잘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소개해드릴 사건은 가장 최근인 2021년에 있었던 게임스탑 사태입니다. 게임스탑이라는 회사는 비디오 게임을 대여해주는 일을 하는 미국에 있는 업체라고 하고, 우리나라 책방이나 비디오방처럼 비디오 게임 팩을 대여해주는 업체라고 해요. 근데 이제 2020년에 코로나가 저희가 왔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매장의 손님도 줄고 하다 보니까 게임스탑 주식에 대한 전망이 좋지 않았었는데, 이제 2020년 말에 이사진에 막 좀 유명한 분들이 합류하고 이런 막 여러 호재가 조금씩 생기다 보니까 주가가 조금씩 반등을 해서 조금 좋은 상태였다고는 합니다. 2021년에. 근데 이제 전망 자체는 코로나 때문에 그게 좋지 않다 보니까 이 높아진 주가와 좋지 않은 전망이 공매도 세력에 타깃이 됩니다. 유명 헤지펀드인 멜빈 캐피털이라는 회사에서 엄청 많은 숫자의 대규모 공매도를 하게 되고, 사실 이제 이 미국에서 공매도를 하는 업체들은 보통 회사에서 신제품 소개 영상이 이거 약간 가짜 영상인 것 같다, 합성인 것 같다, 이런 걸 추적한다든지, 실제 공장 주소지에 가서 실제 공장이 있는 것이 맞는지 막 감시도 하고, 실제 뭐 어느 매장에서 매출이 이 정도라고 막 홍보를 하면 그 매장에 가서 실제로 몇 개가 팔리는지 막 카운팅을 해서 가짜인 것 같다, 이 홍보 자료, 막 이런 식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이런 막 영상이나 리포트들을 발행을 해서 자기들의 공매도가 유의미한 거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해서 주가가 더 떨어지도록 유도를 하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멜빈 캐피털도 그래서 게임스탑을 공매도를 치고 게임스탑 주가가 왜 거품인지, 왜 떨어져야 되는지 설명을 하고, 지금 게임스탑 주식들을 사고 있는 사람들은 약간 바보다, 이런 식으로 막 조롱까지 하면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이 게임스탑 주들을 좀 많이 샀던 개미 투자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여기가 이제 월스트리트 배츠라고 하는 커뮤니티가 있는데, 미국의 Z세대들이 모여서 막 정보 공유를 하는 주식 갤러리 같은 커뮤니티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투자 정보를 공유를 하는데, 사실 이제 Z세대가 모여서 투자 정보를 공유하다 보니까 거의 도박에 가까운 막 엄청 공격적인 정보들을 서로 공유하고 했었다고 하는데, 레딧 안에 약간 온라인이다 보니까 고수들도 많이 있었겠죠. 고수 중에 몇 명이 이 게임스탑이 공매도를 헤지펀드들이 많이 치고 있는데, 이 공매도 수량을 볼 때 숏스퀴즈라는 것이 가능할 것 같다는 이런 막 게시물도 올라왔습니다. 이때 공매도 수량이 140%, 그러니까 이제 유통 주식 수가 뭐 100만 주라고 하면 140만 주의 공매도를 친 거죠. 이게 근데 숏스퀴즈라는 게 뭐냐면, 공매도가 사실 주식을 빌려서 파는 개념이잖아요. 결국 내가 미리 주식을 팔았지만 결국 빌려와서 판 거기 때문에 결국 사서 갚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140%, 거의 유통 주식 수보다도 많이 공매도를 치다 보니까 결국 내가 빌렸던 주식을 사야 되는데, 살 주식이 없으면 가격이 얼마로 되어 있던 모든 주식을 다 사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제 기간 안에 주식을 갚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뭐 3개월, 뭐 6개월 이런 식으로 공매도를 치면 해당 기간에 주가가 얼마든 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선물이나 이런 데서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내가 사야 되는 입장에 막 마감 시한이 왔는데 계속해서 어떤 사람이 주식을 다 사가서 막 엄청 비싸게 걸어놔도 어쩔 수 없이 다 사야 되는, 이런 게 이제 숏스퀴즈라고 하는데, 공매도를 친 입장에서 그런 게 일어나면 막 엄청 비싸게 주식들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이 월스트리트 배치에서도 공매도 숫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정도면 숏스퀴즈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주장들을 막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들을 믿고 다들 이런 막 우리 조롱하는 거대한 헤지펀드들 다 콧대를 납작하게 해주자, 개미들이 모여서 게임스탑의 주가를 계속해서 주가를 끌어올리자, 우리는 해낼 수 있다, 우리가 얼마를 해서 올려놓든 다 사줄 거다, 이렇게 막 서로 뭉쳐서 계속해서 게임스탑의 주식을 오히려 사게 됩니다. 월스트리트 배치를 중심으로 한 개미 세력과 거대한 자본을 가지고 있는 헤지펀드의 약간 대결 같은 구도로 사건이 진행되게 되는데, 사실 뭐 이 안에서 막 어떤 날은 주가가 막 30달러에서 200달러까지 왔다 갔다를 막 엄청나게 한다든지 막 난리가 많이 났었는데,
이 차트를 보시면 이게 21년 2월의 차트네요. 2월 중순부터 점점 가격이 오르더니 올리려는 세력과 막 팔려는 세력이 계속해서 막 거래를 점점 많이 하면서 2월 말에 보면 거의 하루에 450달러까지 갔다가 막 100달러까지 떨어졌다가 막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차트를 보실 수 있는데, 하루하루 공매도 날짜가 다 돼갈 때쯤부터 월거와 개미와의 싸움이라는 이런 프레임까지 씌워지면서 엄청나게 치열하게 싸웠던 종목이 되겠고, 미국 주식 거래업체 키움증권의 영웅문 같이 일반 투자자들이 많이 쓰던 로빈후드라는 어플이 있었는데 거기서 막 매수 버튼도 없애버린다든지 난리가 많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어쨌든 결과를 말씀드리면 멜빈 캐피탈은 결국 이때 공매도에서 잃었던 손해를 견디지 못하고 조금 더 버티다가 결국 파산을 하고 말았고, 게임스탑 사태는 사실 이 헤지펀드와 개미가 한국에서도 지금도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는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이런 말들이 많은데, 미국에서도 거대한 자본을 가진 헤지펀드가 공매도를 친 종목을 개미들이 모여서 싸워서 헤지펀드가 파산하는 이런 재미있는 결과가 나온 사건이라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 가져와 봤고요. 지금까지 크게 3개의 사건으로 정리를 해봤는데, 뭐 주가 조작 사건이라든지 팻핑거 사건들, 그리고 공매도 관련해서 이런 헤지펀드와 개미의 싸움까지 크게 3개의 사건을 소개해드렸는데, 사실 뭐 범죄와 관련된 그 사건도 있었고, 막 인간의 실수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의 광기, 헤지펀드, 이런 주식시장의 많은 외부 요인들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사실 이런 막 외부의 사건들 때문에도 이 주식시장이라는 게 정말 이 많은 수학 천재나 막 많은 천재들이 주식시장에서 일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막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주가를 예측한다는 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게, 이런 외부 요인들의 개입 같은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정말 어려운 것들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런 주식시장에서 재밌거나 큰 사건들 3가지로 한번 제가 정리를 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런 주가가 예측하기 어려운 게 또 이 주식 자체가 굉장히 더 사람들이 열심히 하게 되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또 더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더 찾아오도록 할 테니까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